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애월 수박에 갔다가 이제 연남 수박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 수박으로 갑니다. 저희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했던 구밀의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좀 일요일날 끝나고 나서는 좀 그 흥분이 좀 잘 가시지 않을 정도로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또 셀러들만 즐거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손님들도 많이 즐거워해 주셨고, 물론 뭐 애로사항이 없진 않죠. 부족한 게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호스트들은 좀 만족스러웠던, 그리고 이제 셀러들도 만족스럽게 잘 비즈니스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랑 신호랑 둘이 좀 양보해서 밖으로 빠져서 첫날 분위기를 아주 실감은 못했는데, 이제 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 많이 오고 빡빡하게 끝까지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이 판 친구들은 한 500, 이틀 동안 500 정도 팔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스코어면은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 참가비 받아서, 저희가 이틀에 참가비 15만원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못 판 친구들은 얼마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무형의 것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번에는 보통은 셀러 참가하는 팀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랑 성향이 좀 맞고 스타일이 좀 맞는 샵들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참여시키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요번에는 그걸 많이 열어서 그냥 원하는 사람 선착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의외의 것들이 많았죠. 뭐 또 특히 이제 뭐 박영감이라든지 시모나라든지 정말 개인 셀러들, 그 후추같이 개인 셀러들 물건들이 사실 재밌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영감이가 원체 뭐랄까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팬들, 구독자들 그 맞이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필슨 헌터라고 탕이라고 지금 그 네덜란드 친구 있거든요. 필슨 헌터 물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자기 되게 까레, 되게 뾰족한 큐레이팅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게 막 이만큼씩 있는 거야. 그거 좀 아주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울림 친구들도 약간의 그 공공연대 무드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저기 본 친구, 데님 리워크하는 친구도 아마 거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즈니스 매출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팔기가 사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좀 어려워요. 다른 플랫폼에 갔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비즈니스 좀 안 좋았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뭐 명함도 많이 받고 뭐 그랬다. 뭐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저희가 같이 이제 인스타에 노출되면서 팔로워만 늘어도 되게 의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트리거 형님도 많이 팔았고, 근데 좀 빡센 것들은 안 나갔고, 형이 이제 빡센 것도 이제 좀 볼거리 겸으로 좀 많이 깔아줬는데, 가죽 같은 것도 그거는 못 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SV 빈치 라이터 하는 우리 동호도 나쁘지 않게 판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오비들 뭐 다 잘하죠. 뭐 차가운 스웨터 아니면 뭐 가르송, 하이카라, 실버 이런 친구들 다 잘했고, 아마 비즈니스적으로는 수박이 제일 못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호스트다 보니까 저희 매대의 매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이제 게스트들의 이제 편의와 이런 손님들의 동선이나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제가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뭘 갖다 깔아야 이 플리마켓에서 좀 먹혀주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박하고 베드포드는 게스트로 참여한 친구들 큐레이션과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신호는 자기 그 카모 팬츠만 딱 갖고 오고, 저는 이제 프렌치로 큐레이팅을 좁혀서 갖고 왔는데 프렌치 많이 못 팔았어요. 그래도 좀 팔긴 팔았죠. 네, 팔긴 팔아서 저번에는 제가 하루는 빈티지 스웨셔츠, 하루는 프렌치 워크 자켓 이렇게 팔았었고, 요번에는 프렌치 워크 자켓만 팔았었는데, 그래도 뭐 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진주 목걸이 많이 팔고. 구밀에는 저랑 신호랑 뭘 보면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냐면은, 매니악한 컨텐츠가 유통되는 그런 플랫폼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관광 상품을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번 구밀회 때 너무 행복했던 게, 점점점 가족 단위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싱글맨들이 많이 왔어요. 싱글맨들이 이 빈티지를 좋아하는. 근데 이거 회를 거듭하니까 커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커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가족들이 옵니다. 애기 유모차 끌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좀 보이고, 개도 많이 데리고 오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바이크 부대들 엄청 오고. 요번 구밀회 때는 정말로 유독 애들도 많이 왔고, 그렇습니다.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개들 많이 왔고.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신호랑 저랑 꿈꾸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방향성이 맞게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밀회가 어쨌든 핵심 아젠다가 빈티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순 없어요. 그냥 보통 뭐 30, 40대의 이제 여성 고객층을 타겟팅으로 하는 플리마켓들이 많은데, 그렇게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한 가족 단위로 와서 그 가족 구성이 뭐 3명이다 4명이다 하면은 엄마 아빠 아이가 뭘 하나씩 살 수 있는 그런 큐레이팅,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 플리마켓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간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기들 오면 이제 다만 뭐 10,000원이라도 용돈도 좀 주고, 그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 그때 엄마 아빠랑 따라갔을 때 자기도 즐거운 일이 있었다, 이런 기억을 주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라 가니까 나한테도 즐거운 일이 있었다, 이 기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못했지만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트럭이나 그런 어떤 F&B 같은 거, 친호가 그 안군 형님 그 맵데이 쪽하고도 계속 마사지 중이고, 그래서 이번에가 21팀이 들어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간을 다 펼쳐서 쓰면은 20팀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아요. F&B 빼고. 다음번에 이제 연남 수박에서 또 한다고 하면은 이제 20팀으로 작정을 하고 딱 선착순으로 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만 보더라도 돈 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셀러를 받을 때 그냥 무작정 다 오케이는 아니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랑 너무 안 맞고 오셔도 비즈니스적으로 재미없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팀은 없었어요. 그런 팀은 하나도 없었고 다 와서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갔고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또 해보니까 역시나 좀 편안한 큐레이팅을 갖고 오는 팀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뾰족한 칼라를 가지고 딥하게 큐레이팅 하는 데는 매출로 재미를 못 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파인애플 사우나 같은 애들 규서 같은 애들. 네. 9밀에는 1, 3, 5, 7, 9, 10일 이렇게 홀수달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날 루틴으로 돌아가는 플리마켓이고요. 각자 자기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요 정도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서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도 이제 픽스가 됐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번 7월 달은 셋째 주, 넷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했었고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 건 이제 제주도가 세 번째인 거죠. 제주도는 정말 도전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한번 해야지라는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주도 베이스이기도 하고 또 요번에 애월 수박 오픈한 데가 플리마켓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나중에라도 이제 거기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하우 투 플레이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제주도 구제주에 가면은 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스팟 중에 하나가 이제 D&D 디파트먼트 아시죠? 거기 왜 제주도 사진 올라오면 맨날 있는 그 회색 벽에 하얀색 D자 알파벳 써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D&D 디파트먼트 스토어고 그 맞은편에 아라리오 뮤지엄 있고 그 옆에 프라이탁 있고 그 옆에 지금은 뭔지 까먹었는데 이제 몰튼 팔던 자전거 몰튼 팔던 곳이 있었고 그게 아마 몰튼하고 프라이탁하고가 이제 형제분이 같이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맞은편에 ABC 빵집이라고 또 브랜딩이 잘 돼 있는 빵집 커피숍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아라리오 그 제주 아라리오에서 그 바로 옆에 해수 사우나를 인수를 했어요. 한 2년 정도 비어있던 왜냐면 그 탑동이라는 곳이 이제 옛날에는 되게 메인 상권이었다가 한번 훅 꺼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D&D 디파트먼트랑 프라이탁이랑 아라리오 뮤지엄으로 약간 살려낸 거예요. 그게 몇 년 안 돼요. 예, 불과 몇 년 사이 일입니다. 그래서 탑동이라는 곳은 훅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해수 사우나 사장님도 약간 그 영광의 시대가 있었던 뭐 거의 돈을 뭐 현금을 긁어 이렇게 쓸어 담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관광 그런 어떤 되게 올드한 관광 상품이 쭉 내려가고 이제 젊은 유입층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비즈니스 접고 그걸 팔았는데 그거를 이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산 거죠. 왜 샀냐? 아라리오 뮤지엄이 그 K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욕탕을 그 어떤 K 정서의 핵심이라고 보신 거죠. 되게 특유의 한국의 문화다. 다 벗고 다 같이 한탕에 들어가서 저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목욕탕을 활용해서 공간을 예쁘게 꾸민 그 선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쨌든 그 목욕탕이라는 특수한 컨텍스트를 아주 조금만 양념처럼 사용한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커피숍을 만들고 이태원에서도 하나 봤었고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펙테이터의 듀펠 센터죠. 예,
거기도 이제 목욕탕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했었으니까 거기 되게 잘 됐는데, 여기는 좀 더 그 목욕탕의 아이덴티티를, 그 정체성을 더 주인공으로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6월 달에 처음 팝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와디의 에글렛이랑 그 다음에 칩스, 스니커 칩스랑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 달짜리 팝업이고, 그게 끝나고 정리되고 바로 이제 구미래 플리마켓이, 그러니까 빈티지 페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주는 거죠, 아라리오에서. 이 컨텍스트를 재해석해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저희 구미래 팀이 잡았던 재해석은 Father and Son이에요. Father and Son. 제가 이 재해석을 던졌을 때 거의 뭐 뇌피셜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아라리오 측에서 거의 눈물을 글썽이는 정도였습니다, 미팅했을 때. 왜냐면은 제가 이제 82년생인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목욕탕 문화가 되게 유효했고, 집에서 목욕하는 것보다는 집에서는 간단하게 샤워하고 떼목욕 같은 거는 뭐 이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아빠랑 가가지고 떼밀고 뭐 이런 사우나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들, 그러니까 50년대생의 아버지들이 되게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같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미국식 아빠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이런 그런 거를 다 벗어 던진 알몸뚱이로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유일하게 엄마 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거의 목욕탕이 유일한 거야. 그래서 굳이 Father and Son이라고 했어요. Father and Son, 근데 Mother and Daughter 이렇게 안 가고 그냥 Father and Son으로 잡은 거예요. 엄마랑 딸은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컨텍스트가 많아요.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집안에서도 그 식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아빠랑 아들은 안 그렇거든. 근데 아빠랑 아들이랑 가서 알몸으로 하고 아빠 등도 밀어주고 별말 없이 그냥 있지만, 저도 아빠랑 목욕탕 간 기억이 거의 없는데, 특히 어렸을 때는 저희 아빠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 커서 간 것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저한테 좀 소중한 기억이죠. 끝나고 아빠가 그때 그 사주셨던 게, 저는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그 오로나민C 약간 이런 걸 사줬어요. 그런 우유였어요. 그러니까 바카스가 아닌 그 아류를 사줬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목욕탕 문화가 찜질방 문화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찜질방 문화는 그거는 00년대의 문화고, 이 목욕탕 문화는 8090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좀 진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근데 또 거기 그 컨텍스트 자체가 빈티지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 컨텐츠를 끌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아라리오 측에서. 그래서 이제 와디 통해서 저랑 연한 컨택이 닿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부회장님 만나가지고 부회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뚝딱하고 이제 했죠. 이제 뚝딱하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짐 바리바리 싸들고 제주도에 굳이 가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아라리오라는 그 타이틀이 엄청 탐나고, 아라리오는 이제 삼청동에도 뮤지엄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에도 있고, 원래 뉴욕에도 있었는데 그거 접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런 미술 쪽에서는 모르는 그 네임드죠, 아라리오는 사실. 거의 뭐 리움급이다 이렇게 말은 못해도 독특한 색깔이 있고, 약간의 그 제 3의 길을 개척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는 거의 유일한 뮤지엄이기도 하고,
아라리오 정도면은 이제 작은 갤러리하고는 말 못하죠. 아주 탄탄하고 잘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름은 정확하게 그지 모르겠는데 막 그 상어 그 아크릴 수족관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데미안 호스트였던가 지금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걸 많은 걸로 처음에 이제 딱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샀다고 열받아가지고. 초창기 때 썰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서 주워 들었더라.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미래 서울팀 내려가고 구미래 부산팀들 올 수 있으면 와야죠. 저는 그래서 그 이력서 한 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구미래가 수박이 이런 팀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약간 BYC 같은 거 컨택해서 팔고 싶고, 그리고 송월타워라고도 컨택 중이래요.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쌍수 들고 너무 환영이죠.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송월타월이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다. 왜냐면 목욕탕이면 목욕탕 떼수건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게 되게 상징적인 그런 어떤 오브제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비행기 티켓 값이라든지 극성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값도 비싸고 숙소비도 비싸고 막 이러니까 또 물건 옮겨야 되고, 또 자기 장사 안 하고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팔릴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리스키하니까 이제 셀러들이 선뜻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20팀 모으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한 10팀 정도 모으고 제주도에서 한 10팀 정도 모으면 재밌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빡세게, 2박 3일 빡세게 빠바바박 하고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들 이제 호텔방 끊는 거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저희 집에서 같이 숙박하면서, 제 집에서 모르긴 몰라도 그냥 마루에서 대충 자면은 구석구석에서 한 10명까지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희 집이 짝깐한데 또 화장실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7월 29일부터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제주 휴가 오실 일정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주십사. 거기가 그러면 한 동선이 나와요. 구미래 쪽, 그 구미래가 아니라 구제주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걸로 20분이나 떠들었네요. 하지만 저는 공덕까지밖에 못 왔다는 거. 네. 구미래는 한번 리브랜딩을 한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전문 브랜딩하는 업체 외주를 줘가지고 이제 로고도 다시 뽑고 이미지 작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시죠? 저희가 구제가 미래다 플리마켓인데 그거를 줄여서 구미래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구제가 미래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 금기어예요. 온리 구미래, 그러니까 올드 퓨처 플리마켓, 이게 공식적인 풀네임입니다. 이게 풀네임이에요. 구미래 플리마켓, 이거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 신호랑 저랑 법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법인을 따로 세우고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면은 구미래 페스티벌까지, 올드 퓨처 페스티벌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신나는 일이야, 재밌는 일이야, 그런데 비즈니스까지 돼, 약간 이런 톤 앤 매너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정말 더 신나게 노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더 신나게 노는 거는 뭐냐, 재밌는 플리마켓 보다 더 재밌는 건 뭘까? 그럼 아예 그냥 페스티벌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F&B도 쫙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빈티지 어떤 이 플리마켓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빈티지랑 결이 맞는 이제 공연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뭐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빈티지가 얼추 서브컬처랑 좀 닿아 있거든요. 조금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하고 조금 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버한 뮤지션 아닌데 좀 탄탄하고 좀 색깔 있는 음악을 하는 그런 좀 더 올드 퓨처 하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시티팝이라든지 뭐 또 누가 있을까?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스테이지를 구성한다면은 저는 뭐 글렌 체크나 아니면 글렌 체크, 윤상, 또 뭐가 있을까? 빛과 소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8, 90년대 코리안 K 시티팝 같은 뮤지션들 부르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그 아스트로비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약간 밤과 음악 사이 같은 느낌의 90년대 음악들, 그래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한 군데 뭐 코엑스나 뭐 어디 한 군데 빌리던지 해가지고 마켓도 있고 F&B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럼 너무 재밌지 않을까. 이거를 어디 지역 관공서랑 컨택이 되면 어디 빈 땅에 들어가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그리고 그 매대 설치하고 놀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손님들은, 오시는 분들은 그냥 놀고 돈 쓰고 그 기본적인 운영비는 어떤 기업 스폰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성카드라든지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데랑 좀 조인이 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좀 흥분돼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막 이 바닥을 씹어 먹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비즈니스로도 유의미하고, 그리고 어떤 재밌는 컨텐츠, 약간은 새로운 컨텐츠가 문화기획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그 전공 중에 하나가 문화기획이에요. 지금 전공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공연기획 같은 거를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하나 더 갔어요. 근데 미디어가 들어갔나, 인문학이 들어갔었나, 하여튼 문화대학원 안에 있는 무슨 과였어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졸업은 못하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원래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갖고 있는 특기 중에 하나가 행사 기획이었고, 자신은 있어요. 사실은 2박 3일 행사하는 거는 자신 있어요. 원래 다 사람들을 재워가면서 하는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는 행사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숙박까지 들어가면 좀 차원이 달라요. 늘상 하던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공연 기획 이런 거 좀 흥미 있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분야기는 하나고, 근데 그거를 이제 구미래에서 이제 신호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근데 이게 또 이게 주최자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 손발이 맞아야지 손님들하고 즐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월달 이제 목욕탕 구미래, 목욕탕 구미래 한번 좀 꼭 기억해 주시고, 서울에서 티켓팅 하셔서 내려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구미래에서 뭘 샀냐,
이거 박영감한테 이거 사고 베네통. 그리고 옛날 빈티지 제이크루인데 패치워크 된 셔츠 하나 사고. 패치워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냥 패치 조각보죠. 조각보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하나의 천에 이제 조각 붙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쪼가리들을 다 엮은 그 레알 오리지널인 거죠. 그거 사고, 그리고 후추한테 모자 하나 사고, 그리고 어울림한테 덩크 하나 사고, 그리고 우진이한테 피싱 베스트 하나 사고, 차가운 세트에서 피싱 베스트 하나 사고, 또 뭐 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도 돈 씁니다. 가서 살 거 많아요. 예, 이제 사람이 워낙 빡빡하고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보기 어려워서 물건을 좀 못 고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작정하고, 그럼 어느 그 공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약간 기싸움이 있어요. 예, 널널한 곳이든 아니면 빡빡한 곳이든 기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지면은 물건을 못 봐요. 예, 옛날에 효자 수박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물건들을 잘 못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못 본다. 예, 공간이 좀 센가 보다. 예, 그게 공간이 넓고 좁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뭐 귀신이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사수박도 그냥 휙 와가지고 2, 3분 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취향이 안 맞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 게 없을 순 없습니다. 특히 이번 9mm 때는 자평이지만 정말 구성이 좋았어요. 반지하 박영감내 되게 의외의 것들 많았죠. 정말 싸게 팔았고, 그리고 빈티지 곶집 되게 캐주얼한 것들, 폴로를 위주로 한 좀 이지 캐주얼들 비싸지 않게 막 셔츠 5만원 막 이런 식으로 잘 팔고, 그리고 탕, 필슨 헌터, 필슨 막 이만큼, 일본 데님 브랜드 이만큼 막, 아마 우리나라에서 필슨 가지고 샵을 열었을 때 탕보다 더 물건 많이 깔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신호는 그 PB로 카모 팬츠 있었고, 저는 프렌치, 빈티지 프렌치로 매대 하나 채울 수 있는 샵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프렌치 워크 자켓만 까는 거 말고, 저희 뭐 까르띠에 깔고 웨스톤 깔고 뭐 깔았냐, 뭐 로얄티스 파리스 깔고 뭐 라코스테 이런, 어쨌든 그거를 큐레이팅을 잡을 수 있는 샵도 거의 없고, 물건을 소싱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어울림 애들 00년대 무드 잘해줬고, 그 다음에 뭐 너드는 뭐 너드 하던 거 뭐 빈티지 티셔츠 같은 거 하고, 그 옆에 하이카라 요번에 약간 하이 브랜드들 여성복 라인까지 가져왔었고, 그 편안한 폴로 셔츠도 갖고 오고, 그리고 규서 뭐 파인애플 스타일로 갖고 오고, 차가운 스웨터 자기 스타일로 갖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버스데이 애들 막 자동차 프린팅된 티셔츠들 잔뜩 갖고 오고, 실버 갖고 오고, 후추 또 의외의 것들 막 일본 브랜드 위주의 것들 갖고 오고, 가르송 예쁜 티셔츠들 잔뜩 갖고 오고, 티셔츠 엄청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그 라이트하우스 중진이도 뭐 하던 깔 그대로 잘 갖고 오고, 빈티지 라이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밀리터리 덕후짱 뭐 트리거형 있고, 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이라고 이제 리워크하는 친구까지 들어왔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구성의 다양함으로는 정말 좀 만점이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니까. 근데 구성만 다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이 구성으로 ABC급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했을 때 아무리 짜게 줘도 B급 다 무조건 다 B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최자로서 이 셀러들의 퀄리티를 이제 관리하는 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그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떤 취향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개인 셀러들이 모여서 하는 플리마켓보다는 샵들 위주로 하는 플리마켓이기 때문에 단 가격대는 조금 비싸요. 조금 한 10,000원, 20,000원 비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 어디 가면 막 비싸다 비싸다 소리 듣지만 또 누군가는 싸다 싸다 해요. 재밌죠? 아, 뭐 어떤 일화를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모델 성진 씨하고 같이 작업을 좀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진 씨랑 이제 냉면 먹으러 가가지고 성진 씨 성진 씨 수박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 비싼 그 욕 많이 먹는다. 또 뭐 그래요. 성진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작업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수박하고 작업한 거 잘 봤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티지 샵 갔을 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 리테일 샵 가서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랐다고. 내가 수박은 나만 아는 샵인 줄 알았는데 수박이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샵이었나 이거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박 그렇다. 그런데 이제 욕도 많이 먹는다. 그래서 뭐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 자기가 느끼기엔 너무 나이스하니까.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성진 씨가 좋아하는 아주 뜨거운 것들이 있어요. 부츠나 가죽 자켓이나 이런 것들, 헤비한 데님이나.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수박이 되게 추구하는 깔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오 기사님이 너무 좋아해, 창욱이 형이. 근데 창욱이 형이 이제 사이즈도 풀고 뭐 하면서 그런 것들, 부츠 같은 거 산 것들, 못 입는 것들 다 위탁으로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창욱이 형은 그거 얼마에 팔리는지도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수박 손님들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면 좋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 진짜 싸게 판단 말이야. 그게 근데 성진 씨한테만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다 대충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와가지고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막 찾기 어려운 거 막 사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욕을 많이 먹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쵸, 이래. 그 좀 수박이 그 어떤 시장을 시장 그 시세를 파괴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파괴할 정도로 비쌌나 막 이런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가 비싸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성진 씨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서 이 같은 그 물건을 파는 가게 오너들한테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수박은 시세가 50만 원인데 왜 수박 혼자 30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 물을 흐려. 그래서 이 샵 오너들한테 욕을 먹는 거라고 지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성진 씨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비싸게 팔아서 욕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놀라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 왔는데 이제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이 비싸다, 사고 싶은 게 좀 비싸다, 저 같으면 좀 깎아달라고 하겠어요. 진짜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내가 좀만 깎아주시면 안 되냐. 근데 막 그게 막 내고가, 저는 기본적으로 한 1-20% 들어오는 건 괜찮아, 제한할 수 있어. 근데 30% 내고 들어오는 거는 조심해야죠. 그거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얼척없을 수도 있고, 50% 내고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차가 막혀서 좀 수다를 좀 떨어보자면, 저는 가격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저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수박은 정찰제고 깎아주지 않고, 깎아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관계에 따라서 깎아주다기보다는
그냥 좀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뭐 10,000원 정도, 뭐 10% 정도 이렇게 깎아주는 어떤 유두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애누리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안 깎아주고 그냥 선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선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제 값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공정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 제가 또 이 프라이싱의 어떤 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오픈을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쟤는 무조건 사. 근데 돈이 많아. 얘는 이 셔츠 값이 5만원이건 10만원이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왜 안 흔들리겠어요? 8만원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혼자 착각하는 거죠. 원래 부자들일수록 10,000원, 20,000원에 더 예민하지만 그런 어떤 유치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까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픈하는 것도 이제 이거가 내가 이제 다른 샵들과 시세로 경쟁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천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샵보다 동일 아이템 10,000원 싸게 팔아서 승리하겠다 나는 그런 무기로 비즈니스의 게임을 하지 않게. 그것도 근데 저는 나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저도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잘 묵혀두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큐레이팅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까죠. 그 까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서만 파는 거 아니고 너가 그냥 기분 좋게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사. 아니면은 더 알아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까르띠에 빈티지 까르띠에 탱크 같은 거 팔 때 특히 그래요. 그것도 고가니까 저희가 보통 220, 230에 파니까 더 알아보고 오셔라. 저희 샵에서 파는 가격이 이 정도인데 뒤져보면은 이거보다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기분 좋은 답변으로 돌아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탱크를 산다면 나는 수박에서 사고 싶다. 이런 수박만큼 탱크에 대해서 뭐 찐인 샵을 잘 못 봤다. 딥하게 큐레이팅하는데 잘 못 봤다. 이러면서 그 큐레이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상하죠. 어디 가면 10만원, 20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독과점 하는데 물건을 비싸게 판다면 그거는 이제 업자로서 잘못된 거죠. 독과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치만 그게 아닌데 내가 어떤 이 가치 판단을 해서 물건값을 매긴다는 거는 뭐 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저는 그거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비싸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요즘 수박보다 더 비싸게 파는 샵도 많아요. 특히 저희가 좀 애초에 비싸게 팔았던 폴로 셔츠나 아니면 8, 90년대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저희보다 저희가 한 보통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리바이스 시세를 한번 올렸죠. 원래 90년대 거를 이제 65,000원에 미제 8, 90년대를 이제 65,000원 했다가 두 번 올렸는데 한 번은 그냥 다 올리지 않고 80년대 것만 가려서 95,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냥 90년대 것도 조금 가격 올라가고 뭐 한 75,000원부터 80년대 것까지 따지면은 뭐 한 13만원 사이에 주로 팔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난하게 예쁜 거 00년대 건데 워싱이 예쁘고 도톰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통 65,000원에 가고
이제 아닌 것들은 이제 65,000원에서 135,000원 사이로 가는데, 큐레이팅 잘 하고 하는 데들이 뭐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만원 전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욕할 게 없는 게, 쟤는 그렇게 받고 싶은가 보지, 쟤는 저걸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나 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빈티지 리바이스 치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싸게 사고 싶으면 더 싼 데를 찾아가면 될 일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저는 프라이싱은 그래요. 뭐 리셀, 저 수박은 당연히 리셀하고요. 모든 게 다 리셀이고요. 그러니까 당근에서도 사고, 번장에서도 사고, 중고나라에서도 사고, 그쵸. 그리고 뭐 도매로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베일을 받는 일은 잘 안 해요. 뭐 폴로 셔츠 100장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다 한 개 한 개씩 다 하나하나씩 보고 사야 되고요. 왜냐면은 저희 가게는 그렇게 대중적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나씩 집어가는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 물량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작살질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 저희가 잘 팔 수 있는 거, 다만 10,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로 돈을 더 주고라도 그렇게 바잉을 하자는 식이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뭐 업자들한테 가서 사는 걸로는 물량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제 루틴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이제 당근이나 번장 들어가서 물건 살펴보고 사고 싶은 것들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보면은 뭐 수박 막 욕을 하면서 나한테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더라 그런 글도 이제 손님들이 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내가 큰 잘못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팔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았고, 저는 제가 팔고 싶은 가격에 프라이싱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대중들의 누군가 손님이 그걸 오케이 했으면 그걸 파는 거고, 그게 이제 얼척없는 자기만의 착각이었으면은 온전히 재고 리스크를 제가 갖는 거고, 기존에 자기가 번장이나 당근에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끼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거를 되게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되게 분해하면서 수박을 욕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9mm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